대표님 이거 어떻게 따요? 터지잖아. 요새는 예. 뚜껑이 예. 다 숨쉬는 뚜껑이에요. 다 숨쉬는 뚜껑이라서 보면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한때 막걸리 되게 상한가 칠 때 수출, 일본에 수출 많이 되고 할 때 그때 엄청 사고 많이 났거든요. 컨테이너 터지고 안에서 파티 촛불을 터뜨리고 뭐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이후부터 뚜껑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압력을 최소화시켜서 탄산이 이제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니까 터진 뭐 간혹 있으면 막 흔들다가 아니면 상온에 오래 있으면 부풀어요.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웬만하면 요새는 잘 터지는 경우 있으세요? 얼마 전에 스파클링 막걸리 먹으려다가 스파클링 막걸리 터질 수 있죠. 스파클링이니까. 그래가지고 한 그날 반나절 이랑이랑 네, 맞아요. 네, 반나절은 그 터져서 묻은 부분에서 계속 막걸리 냄새가 나가지고 아, 얘는 그러면 이제 안 흔들어도 된다? 안 흔들어도 먹어보겠습니다. 동네 아들을. 자, 대표님. 아니, 진짜 이 동네 아들은 되게 걸쭉해. 이게 동네 아들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걸쭉한 것. 빈속에다가 한잔 해보겠습니다. 한잔 하시죠. 막걸리는 편육이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올드 하신 분들은 편육이랑 막걸리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제가 올드예요. 대표님은 트렌디예요? 유행은 안 쫓아가려고 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뭔가를 한번 유행시켜 보고 싶단 마음으로. 근데 대표님 네. 동네 아들이잖아요. 네.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데 네. 트렌드를 창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창조하기 위해서 동네 아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있어요? 트렌드를 창조하기 위해서. 네. 내가 힙해. 어. 내가 동네 아들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죠. 동네 아들 생각해봐야 되는데. 아까 그 시장 이름이 동네 시장이에요? 사직시장. 사직시장? 네. 무말랭이 맛있다. 무말랭이. 이런 무말랭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부산 반찬이 서울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좀 싱거워요 저한테. 젓갈이 들어간 반찬을 좀 좋아해요. 짠맛, 비린맛. 조금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부산에서 뭐가 유명해요? 부산 음식? 부산은 보통 우리가 돼지국밥, 네. 밀면, 역사가 있는 음식 종류. 국밥, 밀면. 동네 아들도 유명해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저희 사는 이제 지역 좀 팬들도 많고요. 주변 지인들이 그 술 뒤에 제 얼굴이 있어요. 제 이름이 있고요. 예. 그걸 보고 전화하시는 분, 네가 만드는 술이냐 이렇게 그런 전화받으면 좀 신기하죠. 제가 뭐 막걸리 만드는 사람인 건 아는데 네. 어떻게 동네 아들이란 막걸리가 제 얼굴과 제 이름을 걸고 처음 하는 뭐 저한테는 작품이고 제품이라서 그 마트에 우연히 갔다가 막걸리를 사려고 봤는데 뭐 우연히 보게 됐는데 당신 사진과 이름이 있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뿌듯함을 느낀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되게 기분 좋아요. 진짜 이거 대표님이 만든 작품이네요. 아티스트네요. 술 만들 때 반복적이고 되게 단순화된 일인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꾸준하게 그러니까 일본의 장인을 보통 우리 얘기하면 한국의 장인보다는 일본의 장인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장인하면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이 오랫동안 숙련된 느낌. 장인이라는 느낌 자체가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계속 꾸준하게 잘 해나가는 사람이 저는 장인이라 생각해요.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해요. 과연 좀 크리에이티브한 개발자, 기획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장의 플레이어가 돼서 장인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과 같이 이 제품과 같이 나이를 먹을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둘 다 되게 매력 있죠. 양쪽 다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하고 있는 건데 때로는 이게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 빈속에 먹었더니 조금 올라왔어. 비주얼 멋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 가운데다가 막걸리에는 피자다. 제가 아는 안주 중에 막걸리 최고의 안주는 피자예요. 막피. 아, 그런 게 있어요? 동네 애들이 만들어낸 거지.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막피. 막피? 네, 해시태그 막피? 네, 막피. 쳐볼까요? 어, 쳐볼게요 이따가. 이렇게 드시는 네. 세련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편육에다 먹는 저는 올드한보다. 아, 뭐 그건 네. 개인 취향인데. 네. 그거 빨리 드세요. 그래가지고 뭐 올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아나 좀, 올드해요. 예, 예. 많은 또 막걸리 까였어요. 막걸리 편육을 드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음. 술에 대한 글을 좀 이전에 좀 칼럼 한 적이 있는데 과연 막걸리 파전이 어울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궁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인에서는 이제 마리아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결혼 같은 거죠. 우리 결혼하듯이 이렇게 참 합이 잘 맞냐는 이런 건데 과연 막걸리에 파전이 맞냐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삼겹살에 소주가 맞냐는 거죠. 치킨의 맥주. 그러니까 치킨의 맥주는 설득력이 제일 있어요. 치킨을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하니까 그 맥주 청량감 때문에 이걸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충분히 이론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소주 삼겹살이 맞을까요? 저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소비자한테 혹은 손님한테 최고의 궁합을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요. 이 음식이랑 어떤 술이 잘 어울릴까? 그러니까 뭐 와인으로 치면 어떤 와인이 어울릴까? 그 프랑스 와인이더니 보르도 와인이 어울릴까? 부르고뉴 와인이 어울릴까? 뭐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는 술의 선택지가 너무 없어요. 소주도 뭐 브랜드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브랜드까지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맛을 모르겠는데 소주, 맥주도 특히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경우에 보통 와인을 추천을 할 때 그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또는 오늘 점심 때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 시나리오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오늘 저녁 디너에서 이런 저녁을 먹는다면 이 코스에는 어떤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디시까지 가는 도중에 어떤 라인업인가에 따라서 그 요소의 술을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거죠. 저도 재밌고 소비자도 그걸 제가 제안해 준 거에 대해서 느끼는 재미, 서로 피드백이 오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거의 공식처럼 뭐 우리가 먹는 주류 문화는 정해져 있는. 비 오는 날은 막걸리 파전 먹어야 되고. 저는 치킨에 소주 좋아해요. 치소 좋아해요. 치소. 치킨에 소주.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맛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 맛을 모르는구나. 네. 네. 그 이제 미각을 못 느끼거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구분하는 사람들. 치킨하고 소주 먹는 사람들을 미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폄훼하는 동네 아들이었습니다. 네. 빨리 드세요. 네, 저는 피막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자는 이제 콤비네이션. 뭔가 지금 경직되어 있는 걸 조금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저요? 네. 왜요? 경직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동네 아들 6% 슬슬 올라온다. 막걸리 무말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대표님, 네. 다양한 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 줄은 알았는데 네. 하필이면 왜 막걸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못하겠어요. 명확하게 못하겠는데. 왜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왜 막걸리 만들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제가 선택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떤 좀 끌림은 있긴 있었어요. 막걸리에 대한 끌림은 충분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막걸리라는 개념보다도 처음에는 이제 전통주 우연찮게 이제 접하면서 이게 뭔가 저만이 느끼는 이게 포텐셜 같은 걸 느꼈어요. 이건 분명히 해석을 좀 다르게 하면 뭔가 잠재적으로 엄청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제 제가
뭐 전통주라는 걸 마셔본 적도 있지만 그때 못 느꼈던 걸 우연찮게 이제 느꼈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전통주를 싫어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주얼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전통주란 단어가 싫을 수도 있고 뭔가 전통주를 만드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나이 드신 흔히 말 장인이 한복을 입은 그런 분들이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이미지도 있고 세련되지 못하는 느낌, 트렌디하지 못한 것 같다는 전통주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미지는 좀 그런 이미지들이 많았거든요. 기피하는 거죠. 20대 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저한테는 고려의 대상이 전혀 안 되는 재미없다, 고루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와인을 만들어 보고 뭐 여러 가지 술을 만들어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진 이미지 말고 어떤 술에 대해서 그 소믈리에라는 직업으로서 이렇게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고 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전통주를 접했을 때는 좀 느낌이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뭔가 꼽힐 수 있다. 잠재적인 힘이 있다. 그런 걸 좀 봐서 해봐야 되겠다. 근데 해봐야 되겠다. 이걸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한번 이게 실험하고 시도하는 걸 좋아하니까 실험하고 시도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지. 막걸리를 만들어야지.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맛있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다만 이거를 내가 아는 생각의 범위로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분명히 막걸리지만 엄청 세련되고 젊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꽤 오래전인데 한 2010년, 한 10년 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예 막걸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면 막걸리 만드는 걸 먼저 배웠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고 그냥 조금 더 전통주에 대해서 그냥 거부감 없이 조금 마셔봐. 좀 괜찮은 전통주가 있으면 구입해서 마셔보고 찾아도 가보고 술을 만드시는 분도 직접 만나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제 나름의 선입견 같은 거 많이 없앴죠. 일단 없앴고 그것도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막걸리를 만드는 거는 좀 그냥 자연스러웠던 거.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양조장 창업을 막걸리 만드는 양조장 창업하게 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먹어볼까요? 네. 드셔보세요. 막걸리에 피자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까? 막걸리를 표현할 때 동네 아들은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 진하다. 진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때 술에 대해서 구분할 때 평가는 뭐 용어들이 있어요. 네. 그 용어 중에는 바디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게감. 네. 얘기하는 거죠. 뭐 라이트 바디, 미디엄 바디, 풀 바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바디감으로 표현한다면 미디엄 바디에서 풀 바디 사이. 막걸리는 다 라이트 바디예요. 그렇죠. 네. 대부분 라이트 바디라고 표현하는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막걸리라는 품목 자체가 사람들이 청량하게 먹고 싶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술이 어느 정도 매력, 그러니까 청량감을 주는 술들이 있어요. 식전주의 개념들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식욕을 자극을 하고 입맛을 돋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샴페인이라든지 맥주가 될 수도 있고요. 맥주는 칵테일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식전 칵테일 같은 경우도 될 수 있는. 우리가 술 보통 평소 때 먹을 때 짬뽕 먹는다. 짬뽕으로 뭐 맥주 먹고 소주 먹고 뭐 막걸리 먹고 짬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말고 술을 순서적으로 먹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중간에 술을 잘 안 바꿔요. 바꾼다고 하면 이제 소맥을 먹다가 소주를 바꾸는 거죠. 그 정도일 뿐이지 우리가 그런 바디감에 따라서 술은 바꾸지 않아요. 근데 와인 기준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이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고 보면 가벼운 것부터 입맛을 돋구는 상큼한 그런 느낌부터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술도 점점 무게에 따라서 올라가요. 그리고 디저트가 나오고 와인도 디저트 와인이 따로. 그러면 우리 식생활에 그게 맞냐고 보면 우리는 안 그래. 그냥 한 상에 다 먹는 식문화잖아요. 그렇다면 가벼운 거 하나 가지고는 그냥 술을 먹는 걸 뿐이지 음식이랑 어떤 조화를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해요. 제가.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바디감이 있는 술이 사실 우리 한국 음식들 생각보다 되게 자극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바디감 걸쭉하다 표현하는데 하신 분들이 많아요. 조금 무겁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피자랑 이렇게 마리아주를 맞추는 이유는 밀키함이 있어요. 우리 유산균에서 오는 밀키함인데 좀 세련되게 표현한 밀키하다는 표현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자랑 잘 어울려요. 약간 이 치즈나 이런 종류랑 사실은 제일 매칭을 시켰을 때 퍼즐 조각처럼 잘 어우러져요. 저는 이제 술을 기분을 평가할 때 어떤 술이 잘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맛있냐 맛없냐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지인들이 이제 마트에서 사진을 찍어요. 술에 사진 찍고, 야 이건 어떤 맛이야? 그 먹어봐. 아 맛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술을 맛있다 맛없다로 구분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이 어떻게 입맛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칭찬할 수 있는 술에 대한 최고의 어떤 호평이라 해야 될까? 호평으로 얘기하면 저는 밸런스가 좋다. 저는 이제 술을 동네 아들 어떻게 만들고 싶냐, 어떻게 만드는 술이냐 이렇게 하면 저는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으면 호불호가 그렇게 많이 안 갈려요. 그러니까 뭔가 두드러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막걸리를 평가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런 밸런스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죠. 단맛도 설탕의 단맛이고 꿀의 단맛이 있잖아요. 전혀 무게가 다르죠. 설탕이 들어가면 가벼우면서 단맛이 나고 꿀이 들어가면 무거우면서 단맛이 나요. 약간 농축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꿀의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설탕의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으면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벼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가벼운데 설탕의 단맛을 느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술 자체는 되게 가벼운데 그냥 묵직한 거야. 술 자체는 가벼운데 꿀에 묵직한 단맛이 있는 거야. 그러면 밸런스가 안 좋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조미된 맛이 말고, 조미된 맛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술을 발효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발효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발효가 안 된 맛을 감춰야 돼요. 어떤 다른 맛으로. 신맛이 강하다면 산도 조절제를 해서 이제 감추거나 이런 식으로 억제를 시키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발효주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그게 공산품이지. 저는 공산품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고 높게 평가받는 술들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정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거의 제 경험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다양한 술들 있잖아요. 뭐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뭐 막걸리도 있고 뭐 증류 쪽 소주, 위스키 뭐 이런 술도 다양하게 있을 건데 압도적으로 조절하기 제일 힘든 게 막걸리예요. 막걸리는 되게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만들 때. 첫 번째 오는 이제 누룩이라는 소재를 쓰는데 누룩 자체의 변수가 많아요. 이게 이제 자연 중에 있는 야생균으로 이렇게 접종돼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좀 편차가 있어요. 항상 편차가 있는 와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온도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술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관건은 이 편차가 생기는 걸 얼마나 소비자들이 적게 느끼니까 편차를. 그러니까 원래는 단맛이 나는 술인데 내가 먹으니까 신맛이 나요. 그럼 그 술 잘못된 거죠. 술 변질이 된 거죠. 산화가 된 거. 이게 그냥 엄마가 만들고 할머니 만들었으면 뭐 그냥 이해해요.
집에서 만들다 보니 그렇구나 했는데 이 제품이 이렇다고 보면 소비자는 위험하다고 느껴요. 불안하게 느끼고 이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술인데 퀄리티를 컨트롤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근데 편차를 계속 줄여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예민하게 좀 해야 되는 술이에요. 특히 일반 막걸리 일반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양화 나오는 막걸리 시스템화가 잘 돼 있어서 그래도 편차가 좀 적은 편인데 수제 막걸리 같은 경우는 편차가 지금 전국에 있는 수제 막걸리 하시는 분들 아마 좀 애먹으실 거예요. 특히 여름 같은 데 굉장히 취약해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술이 이제 널뛰기처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어떤 인공적인 작업이 가미되지 않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술이 사실은 되게 잘 만들어진 술이고 좋은 술이에요. 그렇게 만들려면 어떤 것이 특별하게 두드러지지 않고 되게 조화롭게 잘 유지돼서 내가 마셨을 때 그러니까 어떤 맛이다라고 딱 느끼는 게 아니고 첫 맛은 어떻고 메인스트림은 어떻고 피니시는 어떻게 끝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되게 조화롭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렇게 느끼면 굉장히 잘 만든 술이고 제가 말씀드린 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최고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밸런스가 좋다 이 부분입니다.